안녕하세요. 황인테크로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책은 초한시, 그 중에서도 한신에 관한 내용입니다. 초한시는 당나라 말기부터 전한 초기까지 중국의 역사를 바탕으로 한 소설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장기나 패왕전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옆에 써진 것처럼 토사구팽, 역발산의 기계, 금이환양, 다다익선, 사면초가 이런 얘기가 다 초안에서 나오는데요. 그만큼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한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신은 정말 중국 최고의 명장을 논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인물인데요. 전쟁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순신, 한니발 이런 사람들과 비교를 많이 하면서 정말 그 우위를 보통 많이 가립니다. 이 한신의 스토리에 있어서 과하지옥, 국사무쌍, 배수진, 사면초가, 다다익선, 토사구팽 이런 단어들이 정말 유명하고 그 한신의 일생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6개 그 단어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신은 가난한 평민 출신으로 소아의 추천을 받아서 대장군으로 임명이 됐는데요. 정말 가난했어도 항상 칼을 차고 다니고 항상 열심히 공부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동네에서 항상 무시를 당했는데요. 어느 날 젊은 사람 중 그 불량배가 한신한테 대놓고 욕을 하면서 이랬다고 합니다. 너가 체격이 좋고 칼도 차고 다니지만 속은 겁쟁이가 아니냐. 네가 용기가 있으면 나를 찌르고 없으면 내 가랑이 밑으로 기어가라. 그러니까 한신은 허리를 굽혀서 그 가랑이 사이를 질질 지나갔다고 합니다. 이 그림처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신을 비웃었고 이 에피소드는 초안시 내내 나오면서 이제 한신을 과소평가하게 되는 한신이 과소평가를 받는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그 앞에서 보셨듯이 보통 그런 치욕을 참는 그런 단어로 이제 과하지욕이 많이 이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장한 한신은 한나라 유방 밑으로 결국 들어가게 되는데요. 거기서도 자기가 크게 쓰이지 않게 되니까 결국은 밤에 도망을 갑니다. 그때 한나라의 그 승상 최고였던 소아라는 사람이 한신을 쫓아가서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나라 왕인 유방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 장수 같으면 얻기 쉽지만 한신 같은 자라면 나라 안의 인물 중에 그를 비견할 자가 없습니다. 왕이 한중 왕으로 남으실 거면은 쓰시지 않아도 되지만 반드시 천하를 다투고자 한다면 한신과 더불어 대사를 도모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라 안에서 견줄 자가 없다는 뜻으로 이제 국사무쌍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한신이 대장군이 임명이 되고 한신은 정말 모든 전투에서 승리를 하면서 한나라가 천하 통일을 하는데 가장 큰 업적을 세우는데요. 이 전투들 중 가운데 한 전투는 이제 한신이 배수의 진을 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배수의 진이란 거는 그 진 뒤에 강을 끼고 진을 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그 군사 그 학적으로 있어서 후퇴할 길을 막아놓기 때문에 매우 금기시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임진왜란에서도 그 탕금대 전투에서도 약간 배수의 진을 쳐서 조선군이 모두 몰살을 당했었던 그런 것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한신 같은 경우는 이런 배수의 진을 잘 이용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면초가라는 뜻도 사람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사면초가는 이제 한나라가 크게 이기고 이제 초나라 그 항우 병사들을 포위를 했는데 이 포위된 항우의 병사들을 흩어뜨리기 위해서 초나라 노래를
그렇게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기가 떨어진 초단화 군사들이 모두 도망을 가고, 그래서 결국 항우가 이 전투를 끝으로 자결을 하면서 한나라가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면초가라고 하면은 네, 내 모든 내 군대면 즉 동서남북에서 모두 초나라 노래가 들려온다.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뭐 모든 사람들이 포위가 됐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쓰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활약을 펼친 한신도 처세술이 심각하게 부족해서 결국 몰락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다익선은 그냥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유래가 어떻게 된 거냐면은, 한나라 왕 유방에게 한신은 유방 대왕은 10만 병사를 이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네, 이게 참 자신의 능력을 과신한 나머지 겸양이라든가 이제 그런 처세술이 심각하게 부족한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렇게 군사적 능력을 과신하고 자신의 편을 만들어 놓지 않고 처세술을 심각하게 부족하게 했기 때문에 결국 천하 통일이 된 다음에는 이 군사적 능력이 쓸모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신은 왕에서 제후로 강등을 당하고, 그마저도 모반 사건에 소문에 연루돼서 실제로 모반을 할 생각도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토사구팽,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잡아먹는다는 이런 그 고사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도 어릴 때 그 한 권짜리 어린이 초안집 같은 초안지를 읽었을 때는 유방이 좀 너무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성인이 돼서 다시 초안지를 읽어봤을 때는 한신이 죽을만 했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한신의 풀 스토리랑 다른 유방과 항우의 얘기, 이런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들이 많은데요. 이런 얘기를 더 재밌게 보고 싶으면 초안지를 꼭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 초안지를 보면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내가 처세가 부족하면은 끝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한신뿐만이 아니라 중국 역사에 있어서 대부분 그런데요. 삼국지에서도 양수 같은 인물도 그랬고, 네,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네, 조금 이제 너무 내 능력만 너무 과신하고 너무 잘난 척을 안 하고 사는 삶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초안지를 읽고 다른 분들도 여러 가지 재밌는 그런 일화들을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